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 배시목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졌습니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위해 혼인특례와 출산특례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혼인특례를 살펴보면 기준은 청약자 본인입니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당첨 제한, 특별공급 일회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볼 때 혼인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신혼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출산특례는 혼인특례와 기준이 다릅니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입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특례는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청 시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특례는 물론 출산특례도 사용을 못합니다. 출산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특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됩니다.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나 3월 31일부터 건설 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합니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고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입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상향되는데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 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져 총 35%로 늘어났습니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듭니다. 이번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 최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일반 공급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되어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되어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했지만 바뀐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 민영, 국민, 공공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안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에 난감할 수 있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